제가 사는 집 근처에는 유독 이동통신사들이 많습니다. 고객 유치 때문인지 거리는 늘 호객행위로 복잡한데요. 얼마 전 그 길을 지나다 호객행위를 하는 직원이 제 가방을 심하게 잡아당겼고 그 바람에 가방끈이 떨어져 가방 안에 내용물까지 도로에 쏟아졌습니다. 핸드폰도 하수구에 들어가 찾을 수 없게 됐고요. 제가 피해본 것들을 호객행위를 한 직원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? 보내주셨습니다. 호객행위가 좀 과했던 것 같은데요. 좀 요즘 많이 사라지긴 한 것 같지만 여전히 호객행위가 많이 되고 있고 좀 심각한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우선 이 길거리 호객행위, 불법행위가 아닌지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? 상인분들이 이렇게 호객 행위를 예. 좀 영업 행위의 일환 아니냐 이렇게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네. 이제 엄연히 불법 행위입니다. 길거리에서 이제 호객 행위를 할 경우에는 네.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제8호로 이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합니다. 네. 그 처벌 이제 수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, 이제 구류, 과료로서 그렇게 중한 범죄는 아니지만 네. 어쨌든 불법 행위입니다. 그렇죠. 예. 비슷한 업종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경쟁 때문에 호객행위가 더 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소음과 통행 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. 만약에 호객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 호객행위를 한 그 사람,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지시를 한 점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? 우선은 그 행위를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.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할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고요. 예. 그리고 시킨 사람 같은 경우도 경범죄 처벌법 제4조에서 호객행위 등을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 또한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점주, 지시를 한 점주도 처벌을 받고 실제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종업원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둘 다 처벌을 받을 수 있겠군요. 자, 길거리 호객 행위에 지금 이분은 가방 끈도 떨어졌고 휴대폰까지 지금 하수구에 빠져서 못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 행위를 한 직원에게 이 부분은 보상을 받아야 되나요? 네, 일단은 직원에게 예. 직원이 이제 불법 행위를 통하여서 손해를 가한 것이니까 네. 직원에게 당연히 이제 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이제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물건의 이제 구입 비용 전부를 청구를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. 예. 이제 우리나라 손해배상법 체계가 예. 그 구입 비용 전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수리를 통하여서 예.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수리비,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해당 물건의 현재 가치, 보통은 쉽게 말해서 이제 중고가라고 할 수 있겠죠. 예. 그 가액을 좀 상한으로 해서 이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이 호객행위를 직원이 스스로 했다면 직원 문제겠지만 점주가 시켜서 웬만하면 점주가 시켜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점주는 이 보상해줄 책임 없을까요? 이게 민사적으로 보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인데요. 예. 지금 불법행위를 종업원이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점주가 시켜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네. 이거는 이제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. 이것도 공동으로 책임 물을 수가 있군요. 네, 그래서 우선은 손님의 입장에서는 점주라든지 직원이라든지 누구에게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좀 더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점주에게 바로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. 예.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직원과 점주의 그 책임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분담할 건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보통 공동 불법 행위라고 한다면 연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반반의 책임을 지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원과 고용주의 이제 사이이기 때문에 고용주의 책임이 더욱더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예. 그래서 우선은 그 내부적인 사정에서는 점주에게 조금 더 많은 책임을 지우는 게 가능하겠지만 사실 손님의 입장에서 보면 점주든 그 실제 직원이든 누구에게나 청구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. 이 호객 행위를 하면서 좀 밀착해서 손으로 잡아 끈다든지 아니면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보면 팔짱을 끼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. 이럴 때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아니면 혐오감을 느꼈다라고 주장을 해서 법적으로 좀 처벌을 내려주십시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나요? 네, 심하게 이제
밀착하거나 뭐 어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이제 만지면서 예. 이제 호객행위를 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강제추행죄나 기타 성범죄 관련 이제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물론 이제 상대방으로서는 뭐 강제추행에 이제 고의가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네. 고의라는 것이 이제 확정적 의사, 이제 확정적 고의만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필적인 의사, 미필적 고의로서 똑같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여성에 밀착해서 네. 이렇게 호객 행위를 하고 뭐 신체 부위를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이제 호객 행위를 하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네. 느낀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그럴 수 있지 있죠. 않겠습니까? 예. 그래서 뭐 아무리 이제 호객 행위를 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과 네.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. 네, 요즘 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될 겁니다. 또 전단지 같은 거 뭘 돌린다든지 차에 뭐 이렇게 끼워 넣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? 이것도 호객 행위로 봐야 되나요? 이 전단지를 차량에 붙이거나 뭐 끼우는 그런 행위도 모두 호객 행위입니다. 예. 역시 단속 적발될 경우에 10만 원 이하의 뭐 벌금을 받거나 유치장에도 가둘 수 있습니다. 그것도 호객 행위에 포함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.